근데 이 문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혁명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150년 전에 건축 재료로 해결했던 거가 이제 약발이 다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3D 프린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3D 프린트가 어떻게 우리의 건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세기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큰 인류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되게 많이 필요해진 거죠. 또 한 번의 주택난이 언제 있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건물들이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런 전폭기들이 쫙 가면서 엄청나게 폭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융탄 폭격으로 한 도시를 다 괴멸시키는 쪽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4, 5년 전쟁하고 나면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갑자기 그 집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건물 짓듯이 막 돌 쌓아가지고 벽돌 쌓아서 건물을 지었다가는 그 기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거를 바람을 잘 탄 사람이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죠.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가 훌륭했던 점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많은 건축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건축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주창했던 거가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필로티, 옥상 정원, 가로로 긴 창, 그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근대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들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생겨났더니 굳이 벽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고 콘크리트 기둥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좁은 면적으로 구조의 힘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되죠. 2층, 3층도 계속해서 올려서 쌓아서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혹은 아파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건물도 이 르코르비제가 짓습니다. 콘크리트 이전의 건축 재료인 돌이나 벽돌 같은 걸로 지었다면은 한 8층 정도 높이가 최고 높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빠르게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밀도가 높은 주거 환경에 지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공급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후에 많은 사람들의 집이 빠르게 필요했던 것들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건축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각종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됐을 때 그냥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 같은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 12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비로소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21세기 이 초반에 집값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혁명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150년 전에 기술혁명으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 강철 이러한 건축 재료로 해결했던 거가 이제 약발이 다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가 그게 제가 볼 때에는 3D 프린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인구 집중과 이 주택 문제를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우리 1980년도에 쓰여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엘빈 토플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시골에 가서 살 수 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럼 다 시골에 가서 오두막을 짓고 띄엄띄엄 살게 되면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해결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도시에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시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로 사람이 왜 모이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쓰고 싶어서 그런다. 그럼 돈을 잘 쓰려면은 좋은 공연장과 레스토랑과 좋은 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나를 즐겁게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로 온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쓸 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도시로 모인다. 그래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경제학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건축 기술을 더 발달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철근 콘크리트가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혁명적인 건축 기술이 뭔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3D 프린터인데 3D 프린터는 빠르게 짓기 때문에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가 그 전에 벽돌이나 돌로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건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높은 건물을. 근데 3D 프린터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짓냐면은 단층 건물인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단층짜리 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을 지을 때 하룻밤에 거의 다 모든 골조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간단합니다. 콘크리트를 짜서 우리 왜 생크림 케이크에 왜 그 무늬 모양 넣을 때처럼 콘크리트를 짜가지고 적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3D 프린터 하는 것도 아시죠? 이렇게 본드를 한번 쫙 스프레이로 뿌린 다음에 가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본드를 뿌리고 가루를 뿌리는 식으로 적층해서 이거를 3D 프린터 모형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그게 현재의 기술이고 실제로 암스테르담이나 중국 같은 데는 한 4층짜리 건물도 이런 3D 프린트 기술로 골조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MIT에서 최근에 연구하는 거에 따르면은 이 3D 프린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냐 하면은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거를 동시에 프린트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의 노즐에서.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커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아주 강철처럼 단단한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골조를 먼저 세웁니다. 몇 달에 걸쳐서 골조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보조 비계 같은 걸로 콘크리트를 다 받치고 있다가 다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열을 위해서 스티로폼으로 된 단열재를 바깥에 붙이고 거기다가 마감재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 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D 프린터 기술이 발달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은 단열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밀도가 낮으면 단열이 됩니다. 스티로폴이 단열이 되는 이유는 거기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단열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방음이 되는 것들은 밀도가 높으면 방음이 돼요. 그 유리가 방음이 되는 이유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가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유리는 방음을 하고 밀도가 낮은 스티로폴은 단열을 하는데 우리가 재료를 3D 프린트를 할 때 거기다가 아주 작은 기포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뼈를 보시면은 뼈가 안에가 다 숭숭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가 가벼우면서도 강도를 만들기에 제일 좋은 공학적인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뼈를 자른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 안에가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3차원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우리의 인체를 버티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무거우면 우리의 근육이 감당을 못했을 거고 안에가 단단한 이 압축이 안 되고 그냥 구멍만 뚫려 있으면 뼈가 부러졌겠죠. 강도와 가벼움을 동시에 얻은 게 이 뼈의 구조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가운데 기포를 넣으면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만들면은 그 공기층 때문에 단열이 될 것이고 그 구조체 때문에 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마감재와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유리창 같은 투명한 것도 동시에 프린트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술이 발달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짜 거의 유리창과 벽과 단열재와 이런 것 커튼까지 한꺼번에 쫙 프린트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숙돼서 한 10년이나 혹은 뭐 15년 뒤에 만약에 그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우리나라의 집값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더 기술혁명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공사비를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일자리는 또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를 만드는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제작 기간이 길수록 공사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그런 그 공사비를 줄이거나 공사 기간을 줄이는데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활성화되면은 우리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거다. 20세기 초반에 콘크리트가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가격 혁명에 이 3D 프린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옥에서 살 때는 되게 자연 친화적인 재료고 그러다가 콘크리트로 가면은 뭐 거기서 라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철골 구조를 막 싸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3D 프린터도 제가 볼 때는 처음 나오면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뭐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뭐 건드렸을 때 부서지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콘크리트만큼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강도만 확인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어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거를 인증하는 법이 못 따라가서 한동안은 불법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또 기존에 있었던 건축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저항하는 피어리드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보편화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법적으로 나오면은 항상 법이 제일 뒷북을 쳐요, 보면은. 그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공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게 한계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뭐 40층까지도 짓잖아요, 요즘에. 근데 3D 프린터로는 그렇게 고층을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도시에 적합한 건축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4, 5층까지는 그 강도를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강철 구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 강도가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가 20세기에 집 문제를 해결한 거는 고층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21세기에 이게 진짜 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층도 지을 수 있고 빨리 지을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언젠가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적용이 되면은 이미 이게 시장성이 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건축계에서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공사비가 약 40%가 올랐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밀려있던 공사들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 간의 이런 외교 문제 때문에 그런 하나의 세상으로 되는 그런 자유무역이 점점 깨져나가고 있어서 물량 공급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물량 수급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입국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수요는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럴 거면은 차라리 3D 프린터 쓰겠다 그냥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실무 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준비된 바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실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험적인 상태에서 대학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중국의 무슨 뭐 건설 회사 같은 데서 테스트로 지어보거나 이제 그런 정도지, 아직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려면은 구조 계산서에 대한 인증이 나와야 되는 거고 소방에 대해서도 인증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재료의 발전이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3D 프린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